안녕하세요. 희관세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포워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관세사 업무 15년 정도 하면서 포워딩 업무를 많이 겪으면서 포워딩과 관세사가 애증의 관계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자세한 애증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포워딩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분을 좀 섭외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포워딩 업체 짐솔루션에서 국제 팀장을 맡고 있는 김찬우입니다. 팀장님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올해로 이제 3년 차입니다. 꽤 오래 하셨습니다. 그죠? 저도 경험을 많이 해보면서 포워딩한테 좀 많이 아쉬운 점 하나씩 여쭤보고 정말 실상은 어떤지 그런 것들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화주분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가지시는 게 확실히 그 요동치는 국제 운임? 왜 그렇게 변화가 좀 심하죠? 이거는 그 시대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 시대에는 특히 말씀하신 운송비 변동이 큰 편이었고요. 그렇죠. 요새 들어서는 사실 그 정도로 크진 않은데 우선 운송비 결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송비는 보통 선사 측에서 매달 확정을 지어서 공지를 해주죠. 선사가 네, 대주인 네, 맞습니다. 머스크니, 에버그린 CNA, CGN 그런 선사들이 우선은 우리한테 공간을 빌려주고 운임을 결정해서 주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포워더는 이제 매달 그런 선사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사실상 그 가격이 이제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 되게 높았던 운임이 이제는 많이 낮춰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을 쉽게 안 바꾸는 포워딩들도 있어서 그래서 조금은 포워딩이 사기꾼 소리도 좀 듣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게 대표적인 회사운임 관련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화주들께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낮다는 게 문제죠. 잘 모르시는구나. 당연히 선사들과의 관계도 없으실 거고 그렇죠. 이런 회사운임을 직접 확인하실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포워딩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부르는 게 값이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제 질이 좋지 않은 포워딩사들은 그거를 좀 악용을 해서 상대방이 정보가 부족하다는 걸 이용을 해서 계속 높은 가격을 그렇게 해서 사기꾼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수입 통관하시는 화주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C조건, D조건이면 내가 내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워딩 업체가 우리한테 청구서를 보내주더라. 그 운임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궁금하긴 했거든요. 사실 진짜 C조건, D조건이면 수입자가 내야 되는 비용은 없어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우선 기본적으로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해상운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은 기본 해상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서차지들, 추가적인 비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비용을 말씀드리면 바프, 카프, LSS 이런 비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바프라는 거는 유류 할증료라고 해서 연료 비용이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변동하는 비용이라고 하고요. 카프는 말 그대로 환율이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LSS는 저유 확률이라고 해서 선사에서 환경 오염을 덜 시키는 비싼 연료를 쓸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선사 측에서 화주들과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자들에게 청구하는 비용이 맞는 건가요? 그것도 사실 선사마다 구간마다 다르고 또 인도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물건을 싣고 오는 와중에 누가 낼지는 어느 정도 미리 확인할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견적 단계, 스케줄 부킹 단계에서 해당 정보는 이미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견적서를 냈으면 그 견적 금액이 거의 변동하지는 네, 만약 그 부분을 포워딩사에서 미리 다 인지를 하고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공지를 해줬다면 가격이 크게 바뀔 이유는 전혀. 그런데 꼭 바프카프를 청구하더라고요. 이미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걸러내고 확정 지을 수 있는 비용이었네요. 네, 몰랐네. 8일에 물건이 도착한대요. 그래서 저희도 서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적하 목록을 조회해도 수입신고할 적하 목록이 뜨지가 않는 뭐야? 그래서 포워딩한테 전화해봤더니 그거 다음 주로 연기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화주분한테 전화해서 다음 주 연기되는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뭐가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왜 통과가 안 돼요? 라는 얘기를 저희는 항상 받는데 스케줄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스케줄 변동은 왜 생기고 어느 정도에 우리가 인지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지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포워딩사가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스케줄 관리 부분인데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우선 왜 변동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선사 측 사정에 의해서 변동되는. 또 선사들도 자기네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 선사들을 스케줄을 짜고 운영을 할 텐데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몇몇 선박에서 딜레이가 생긴다던가 아예 항구를 건너뛰고 거기에는 정박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이슈가 생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정 항구 또는 전체적인 물류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 전체적으로 물량이 확 늘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항구가 폐쇄되기도 하면서 딜레이가 확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 경우로 말씀드리면은 수에즈 운하에서 그
근처에 있는 나라인 뭐 예멘, 예멘 반군이 선박을 급격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발생하면 당연히 주변 선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겠네. 그런 경우에 딜레이가 생기가 되는데 이거를 사실 대처하는 방안은 포워딩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포워딩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는 최대한 해당 상황을 잘 팔로잉해서 파주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빨리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사실 못하는 포워딩 업체. 맞아. 그런 게 어찌 문제점이자 경쟁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잘해주시고 계시죠? 저희는 뭐 마지막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지만 저도 팀장님하고 일한 지 벌써 3년이나 됐는데 3년 동안 이렇게 포워딩 업체를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기가 한 1, 2년? 이제 얼굴 좀 익히고 전화 좀 해서 반갑습니다 얘기할 정도인데 제가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분이 인수인계합니다 이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이게 좀 아쉬운데 어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포워딩 업계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명이 맡게 되는 업무량이 많기도 하고 한적으로 서류 작업을 좀 많이 해요. 반복적이고 시간 오래 걸리고 동일한 업무가 반복되는 게 좀 많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빨리 지치고 번아웃이 빨리 오는 게 아닌가. 좀 새로운 업무들을 좀 많이 하고 새롭게 배우고 이러면 더 좋은데 그죠? 네. 그런 의미로 영상 촬영하는 업무 배워보시니까 어때요? 뭐 이건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뭐 포워딩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관세사 업계에서도 사실 직원들은 자주 바뀌는 편이긴 하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빨리 잘 해결되면 좋겠다. 제가 느끼기에 포워딩이 아쉬운 점, 파주 분들이 느끼기엔 좀 극한 표현을 얘기하면 포워딩이 사기꾼이 많은 점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 되겠네요. 국제 운임이 자주 바뀌고 운임이 확정된 줄 알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스케줄이 되게 심하게 빨리빨리 변동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리고 손발을 맞춰왔던 직원분들이 또 금방금방 바뀌고 이런 것들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4가지 문제점을 확인했으니 다음번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포워딩을 고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포워딩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까 합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네, 감사합니다.